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크럼볼츠의 사회학습이론, 크럼볼츠 사회학습이론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1차에서 이미 초벌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요, 아주 기본적인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2차가 훨씬 쉽습니다. 크럼볼츠 사회학습 잘 하려면, 즉 사회학습을 잘 하려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좋아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쭉 이런 요인들이 좋을수록 사회학습을 잘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많이 했죠. 유한학과, 그래서 1차에 배웠던 것들이 딱 떨어지잖아요. 가장 사회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유일한 시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가 만든 대학이 유한대학이다. 유한대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과가 유한학과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환경적 조건과 사건이 긍정적일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이 두 가지는 선천적 요인이겠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이 많을수록 또 과제 접근 기술이 좋을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유한학과에서 이 중에 3개만 쓰시오라고 하면 6점이겠죠. 2점, 2점, 2점이요. 이런 것들은 각계전투죠.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걸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크럼볼츠의 진로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3가지를 쓰고 간단히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라고 쓰는 건 안 나오고 기술하시려고 간단히 쓰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럼 유한학과 3개짜리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4개 중에 3개만 쓰면 됩니다. 근데 정말 생각이 안 나서 1번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쳐 있습니다. 2개뿐이 못 썼다. 여기 소설 쓰라게 소설 썼다. 근데 얘가 틀렸다라고 하면요. 이런 것들은 4점을 줍니다. 부분 점수. 다만 흐름이 이어가는 거 있죠. 행동주의에서 불안감소 기법의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근육 이완, 불안익의 목록 작성, 둔감화 이렇게 흐름을 잡는 건요. 1개가 틀리면 다 0점 처리합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은 다 써야 되고 쪼개지는 것들은 부분점수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채점 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 채점자 마음입니다.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 정도의 기준표를 보고 채점한다라고 보고요. 쓰는 거는 정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읽고 썼다고 해서 채점자가 몰라요. 그냥 채점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쓴 겁니다.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것 또는 개인의 진로 기회를 발달시키는 같은 맥락이에요. 타고난 특질을 말한다. 또는 개인의 진로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쓰겠고요. 예를 들면 교육적, 직업적인 선호나 기술적 이것도 외우기 힘들죠. 그럼 안 외우면 돼요.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과 같은 특질을 의미한다.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잘라버리세요. 환경적 조건, 환경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기술 개발, 이것도 특정한 기술 개발, 활동 진로 이런 거 쭉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나 어떠한 환경의 조건들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여기서 글짓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이런 쓰는 거는 별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한학과 그래서 글짓기를 잘하자. 교수님 저는 좀 불안해요. 이렇게 너무 쉽게 쓰면요. 그런 분들은요. 다 외우지 말고요. 여기에는 취업 가능한 직종의 내용, 교육훈련 가능한 요거 하나 갖고요. 그러면 환경의 특정한 사건이나 기술, 특정한 사건이나 긍정적 요인들은 개인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준다. 즉 교육훈련의 강화 또는 지역사회의 영향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이렇게 한 줄로 쓰면 지금 모양새가 좋아지지만
이거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유연하가 쓰고 대충 글짓기 하면 그게 답입니다. 학습 경험,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은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적, 직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한 줄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글씨 좀 크게 써갖고 현재 또는 미래의 딱 쓰고 밑에다가요. 두 줄 쓰면 돼요. 두 줄이요. 채점자가 너무 많이 쓰면 짜증나요. 보통 그냥 한 줄, 두 줄, 길어봤자 세 줄. 보통 두 줄 정도 쓰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볼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과제 접근 기술 마찬가지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대처하며 미래를 예견한 능력이나 영향으로 학습 경험, 유전적 환경 조건의 사건의 차근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그동안 외운 거, 학습 경험, 유전적 요인, 환경 조건의 사건 이것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것을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과제 접근 기술에는 문제 해결 기술을 일하는 습관, 정보 수집, 능력, 감정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냥 외우고 싶은 분들은요. 과제 접근 기술에는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인지적 과정 등이 포함한다. 두 개만요.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인지적 과정 등도 포함하다. 지가 든 것 같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거 다 외우지 말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건 정답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냥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죠.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라.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과제 접근 기술이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나 경향으로서 학습 경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건이나 사건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 기술과 인지적 과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면 정말 뭐 퍼펙트하게 채점자 막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너무 막 잘 써갖고. 대충 버무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집 끝났습니다. 이거 나오면 6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2차가 더 쉽습니다. 고트 프레드슨, 내 직업 포부 발달 이론입니다. 직업 포부. 우리가 직업 상담사이기 때문에 직업 앞에 그런 볼치 나왔지만 진로 또 상담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것도 직업 포부 발달이에요. 직업 포부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발달된다? 힘센 산의 고트 프레드슨 기억날 겁니다. 그거를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1차에 초벌이 됐기 때문에 설마 이거 모르고 1차 합격한 분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에는 생소하지만 2차 때는 테두리, 마무리, 포장만 이쁘게 하면 된다. 포장지 있잖아, 포장지. 겉만 그냥 반짝반짝하게 금빛 나게 하면 그냥 모양 좋게 보이는 겁니다. 즉 2차는 포장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1차의 내용들이 다 일단 초벌로 돼 있고 이거를 그대로 넣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흔들면 다 섞여버려요. 대충 버무리면 됩니다. 도시락에 비빔밥처럼 대충 버무리자. 포장만 이쁘게 잘하면 된다. 이 포장하는 게 2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한 있죠. 나이별로. 성별로 타협, 환경에 따라 타협돼야 되고 또 나이나 뭐 성별에 따라서 제한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쉽게 남자인데 나 간호사 할래. 우리나라 현실에 남자가 간호사 하기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시대가 점점점 변하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나 군대 간다 군인 될 거야. 여자가 무슨 군대를 가. 지금은 여군이 점점 늘어나지만 이런 성별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요. 타협. 환경에 안 맞아요. 안 맞지만 내가 돈 벌려면 내가 직장 다닐 직업 포부를 발달시키려면 나하고 환경이 안 맞더라도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 한다. 시험 문제 제한 타협이라고 나올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타협 이론이다. 이거를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포부가 쭉쭉 나옵니다. 제한과 타협 이론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쓰면 됩니다. 제한이라고도 하고요. 한계라고도 합니다. 한계점에 부딪힌다. 그래서 한계라고도 하며 제한. 그래서 한계와 절충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용어가
한계와 절충 이론은 뭐예요? 제한과 타협 이론이다.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얘가 나오면 타협 나오면 타협은 절충이라고도 하며 이러면 한 줄 나오잖아요. 제한은 한계라고도 하며 그럼 한계의 절충에 대해 쓰시오. 한계는 제한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그냥 말장난 쓰면 됩니다.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자기 개념, 자기와 잘 안 맞는 직업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자기 개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기 개념과 안 맞아요. 아까처럼 나 간호사 하고 싶은데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배제해야겠다. 그래서 왜 현실하고 잘 안 맞으니까 직업들을 배제하는 과정으로 자기 개념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나는 스튜어디스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직업적으로 남자는 스튜어디스 잘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제해야지라고 하는 게 제한 한계 이론이다. 타협 또는 절충, 제한을 통해 선택된 선호하는 직업 대안 중 제한을 통해 선택된 선호하는 이제 제한 배제한 거에서 선호하는 직업 대안 중에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진 직업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 내가 이제 자기 개념과 일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일치가 안 돼서 일치가 안 되는 걸 배제해서 뽑았단 말이에요. 나 이런 거 해야지라고 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통역사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영어를 못해요. 아무리 통역사 하고 영어 못하면 극복할 수 없으면 하지 못하지. 이것도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타협, 이건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은 직업들을 버리는 거. 이거는 제한을 통해 선택된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은 버리는 거. 이거를 타협이라고 한다. 제한과 타협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글자를 외우지 말고요. 얘 하나 외우면 자기 개념. 자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이라고 한다. 타협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 것 중에서 나하고 내가 능력이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는 걸 버리는 것을 타협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6점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보호 발달 단계, 얘는 나이까지 써야 됩니다. 나이까지 나옵니다. 3세, 5세. 아주 유아 때죠.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난 군인 될 거야.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 힘센 사내, 힘과 크기 지향성 3세, 5세다. 이거를 쓰라고 하면요. 3세, 5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어른이면 직업을 정한다. 커서 희망을 어른이 되면 뭐 해야지? 어른이 되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이것도 어려우면 어른이 된다는 느낌을 의미를 알게 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가 이해하기 싫으면요. 3세, 5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글짓기 하면 다 맞게 줍니다. 왜? 이런 건데 추상적이거든요. 2단계 성역할 지향성 6세, 8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성역할을 획득하는 단계. 성역할에 따라서 자기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한 줄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세, 13세 학창 시절이죠.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 가치를 인지하는 단계이다라고 쓰면 되겠고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14세 이후 이제 나하고 맞는 직업 포부를 가져야지라고 해서 힘센 사내 이런 건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센 사내 고트 프레데슨 힘성 사내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3세 5세 6세 8세 9세 13세 14세 이후 그래서 나이까지 딱 떨어져야 됩니다. 고트 프레스는 끝났고요. 이제 에릭슨 갑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 에릭슨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슨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오게 되면요. 느닷없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1단계에서 뭐 6단계까지 쓰시오. 6점짜리. 그래서 여기는 뭐 신뢰감 대 불신감 1단계, 2단계 자율성 대 수치 뭐 이런 건 1차 때 나오지만 지금 다 2차 때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력입니다. 3단계는 주도성과 제의식, 4단계는 근면성과 열등감, 4단계 학교 가죠. 숙제 잘하면 근면성, 못하면 열등감, 청소년기 잘 발달되면 정체성, 안 되면 정체성 혼란, 성인기 애인 있으면 친밀감, 없으면 고립감. 성인기 초기입니다. 성인기 초기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그냥 청년기라고 합니다. 청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여기는 한참 일할 때죠. 돈 잘 벌면 생산성, 못 벌면 침체성. 노년기 잘 익어가면 자아통합, 나이만 먹으면 절망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은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급 상담심리 관련된 모든 내용에 아주 공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외워두시면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영양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느닷없이 2차에 에릭슨의 발달 단계 8단계의 핵심 단계를 쓰시오라고 하면 뭐야? 라고 할 때 보험으로 나오면 이게 나 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점짜리로. 우리 직공무 회원만 맞게 합격하게요. 자, 여기서는 1차 때 필요한 거지만 2차 때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요,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포인트만 잡고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할 때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8단계 단계의 핵심 요인만 잡으면 되겠다라고 하고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입니다. 진로 발달입니다. 분화와 통합이라고 합니다. 분화와 통합 이론입니다. 분화, 탐구, 선명, 순개통. 탐구, 선명, 순개통, 탐구, 선명 이렇게 준비기입니다. 여기 준비기. 준비기라고도 하고 예상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실천기라고도 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적응기라고도 합니다. 적응기, 실천기에서 순개통이다. 순개통. 이제 직장생활 들어가서 수능하는 거죠. 처음에 3개월 동안 뭐 커피 좀 타오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커피 타오죠. 수능하죠. 한 1년 되면 개혁기. 커피 좀 타오세요. 이제 커피 각자 먹읍시다. 개혁하는 거죠. 통합기 한 3년 됐습니다. 고참. 우리 사무실에 우리 커피 머신 하나 놓치요. 이제 각자 먹게요. 이렇게 통합하는 순개통. 여기는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나왔던 문제인데요. 나오면 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문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냥 얘는 읽을 거 없이 탐구, 선명, 이것도 보험용입니다. 탐구, 선명,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 그다음에 명료하게 탐구, 선명으로 준비해서 그다음에 실천, 순개통으로 실천한다. 라고 보고요. 얘도 보험용으로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에 준비기와 실천기, 적응기를 쓰시오라고 하면 탐구, 선명, 순개통 7점짜리야. 아주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요거는 기초에 나왔으니까 수능기, 개인이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인정과 승리를 받는 단계이다. 개혁기, 수용적인 이전과 달리 자신의 역할에 보다 강력하게 개혁하는 단계이다. 개인이 집단에 속된 이론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자아 개념을 형성하며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소설 쓰자. 이러면 쉬워요. 이런 걸 뭘 외워요? 저 같으면 그냥 이거 안 봐도 외우겠네요. 수능. 개인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초창기 처음 적응할 때 수능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수능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자기의 필요 맞게 자기 목줄을 높이는 개혁 단계에 이르게 된다. 통합기, 수능기와 개혁기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통합같이 조직을 통합하고 리더하는 그런 역할을 통합 단계로 간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냥 지금
내 마음대로 그냥 주절주절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답안지 보고 채점자가 아이고 이 사람 뭐 어떤 뭐 대충 뭐 아는구만. 오케이 합격 6점. 이런 걸 채점표에 없어요. 이걸 뭘 이렇게 외워서 쓰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심한 말로 뭐 채점자한테 죄송하지만 그 새끼도 잘 몰라요. 이걸 보고 그대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탐구 선명 순계통을 썼냐 안 썼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볼 걸 뭘 이렇게 외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에서 면접 팀장할 때 자기소개서 본다고요. 잘 안 봐요.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소개서 많이 볼 필요. 근데 뭘 그렇게 잔뜩 써와야 짜증나게 아주 그냥 엄청. 물론 학생들은 그거 쓰려고 뭐 일주일 내내 뭐 어디 인터넷 다운받고 뭐 썼겠죠. 저 잘 안 봐요. 저만 안 보는 게 다 안 봐요. 면접관들이. 왜 안 봐요? 그냥 눈으로 봐요. 어떻게 썼구나. 어떻게 컸네. 어떻게 어떤 거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베껴는지 잘 썼냐? 이게 논문 시험이 아니거든요. 어떤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보는 거지. 채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 알고 있네. 순계통을 제대로 썼네. 여기다가 개통순 쓰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보는 건데 마치 얘를 똑같이 썼냐 안 썼냐 그냥 주구장창 보면 이렇게 해요. 제가 도서관 실내 도서관 가면 제 책이 제일 많아요. 그럼 막 열심히 외워요. 뭐 방언 터졌어요. 개인의 세상 옆에서 나와서 또 친구들께 내가 외운 거 한번 해봐. 옆에 앉아갖고 시작 수동기 개인의 세상 개인의 상황 틀렸잖아. 다시 할게. 개인의 상황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거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저리 가세요. 왜 신경 쓰세요? 그리고 이 책 쓴 사람이 저 김덕규. 교수님! 막 그러면서 또 뭐 이제 막 커피 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뭐 나오나 찍어주세요. 막 하고. 이제 그때서야 안 나와요? 그럼 버려. 괜히 외웠네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채점표에 없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말씀드려서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외워야지. 포인트를 예를 들면 미쳐버려요. 실기 어려워요. 그래서 직업상담도 실기는 어려워라고 하는 분들은 쓰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그래요. 쓰지 말라니까요. 그냥 비비세요.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대충 재료 넣어서 비비세요. 만약에 김치를 설탕 몇 그램, 액젓 몇 그램, 뭐 미원 몇 그램 딱딱 거기에 맞춰서 담으세요 하면 대한민국에 김치 담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대충 잡는 거예요. 그냥 소금 쪽 고춧가루 그냥 고춧가루 재서 김치 담으면 어디 있어요. 대충 잡아서 끝. 싱거우면 좀 더 넣고 짜면 배추 더 넣고 대충 버무리면 되는 거지. 뭘 꼭 그냥 고춧가루는 몇 그램, 설탕은 몇 그램, 미연은 몇 그램, 액젓은 몇 그램, 새우젓은 5마리, 멸치는 대가리 띄고 3마리. 이걸 어떻게 담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죠. 대충 버무리세요. 다만 포인트만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잔소리 많이 했더니 제가 입이 아프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